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7단원 9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92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둠 글을 모아서 모음집을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 1번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볼까요? 자, 다음 환경 만화를 보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볼까요? 네, 여기 지금 하천이 있고 되게 색이 밝은데요. 여기 어두컴컴한 천 같은 거를 이렇게 걷어내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저기 물고기들 보여? 우와 하면서 아래 글을 볼까요?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하천이나 생활하수로 악취가 나던 하천들을 복원하고 있어. 네, 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서 생태계를 더 가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내복도 입고 찬바람도 막아서 따뜻하게 지내자. 그래서 집 안에서도 이렇게 긴팔과 긴 옷을 입고 히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우리가 자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자, 그 밖에 우리가 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 위해 어떤 실천 방안이 있을지 생각해 볼까요? 네, 예를 들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등 끄기, 전등 끄기.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한번 여기다가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옆으로 넘겨볼까요? 293쪽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글로 써봅시다. 글 제목과 쓸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우리 주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니까 주제가 잘 드러나는 제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가 결코 인간만의 것은 아닙니다. 지구에 있는 동물, 식물,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존중을 해야 되겠죠? 네, 지구는 인간만이 살아가는 터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동물과 식물 등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깨끗한 자연을 물려줘야 되겠죠? 우리 후손을 위해서 깨끗한 자연을 물려줘야 한다. 자연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까닭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천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 생각해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써봅시다. 네, 선생님은 우선 첫 번째로 에너지를 절약하자. 네, 이 에너지 안에는 우리 앞서 말했던 대중교통 이용하기, 걸어다니기, 전등 끄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네, 그 밖에도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있다면 여기다가 한번 써보시고 아래를 한번 볼게요. 자, 글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서 어떤 자료를 찾으면 좋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자료로 찾으면 좋겠네요.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방법 를 찾으면 좋겠고, 또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과연 우리가 플라스틱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 자료를 보여주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량 통계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과 인터넷에서 관련 있는 통계 자료나 사례, 전문가 의견 따위를 찾아봅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을 글로 한번 써보세요. 자, 우리가 논설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이 담긴 논설문이니까 자, 논설문의 개요에서는 서론, 그리고 본론, 그리고 결론이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말할 주제에 대해서 유도하는 내용, 그리고 주장이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자, 본론에서는 우리가 근거와 여기는 지금 여기가 근거가 되겠어요. 까닭이니까 여기가 근거와 실천 방안을 함께 써보도록 합시다. 근거 1과 그에 따른 실천 방안 1, 그리고 근거 2와 실천 방안 2. 그리고 결론에서는 요약하거나 주장을 강조한다. 네, 이렇게 논설문의 개요를 생각하신 다음에 붙임 5 글쓰기 자료에다가 글을 한번 써봅시다. 네, 여러분도 글 잘 써보셨나요? 자, 선생님의 요 글 쓴 것은 예시일 뿐이니까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도 직접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글에서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또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없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행복한 삶. 오늘날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증가했습니다. 1도가 증가하면 육상생물 10%가 멸종 위기에 처하고 30만 명의 인간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병들어가는 지금 우리는 자연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고 깨끗한 자연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에어컨, 히터 등의 사용을 절제하고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둘째,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입시다. 유로맵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67.41kg으로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으로 과잉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입니다. 플라스틱은 값이 저렴하고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텀블러와 장바구니처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대체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나와 우리 가족, 나아가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끗한 자연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네, 잘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펴볼게요. 자, 294쪽입니다. 글을 고쳐 쓰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해 봅시다. 자, 점검할 때에는 글 수준에서부터 문단 수준, 그리고 문장과 낱말 수준, 이 순서대로 점검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글 수준에서는 무엇을 쓴 글인지 알 수 있는가? 네, 여러분 어땠나요? 알 수 있었나요? 네, 인간과 자연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읽는 사람을 고려했는가? 네,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고려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지 한번 써보세요. 네, 또 글 수준에서는 제목이 주제를 잘 나타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 좋겠네요. 제목이 주제를 잘 나타냈는가? 자, 한번 볼까요? 제목은 행복한 삶. 근데 여기에 주제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삶이죠. 제목을 한번 바꾸는 게 좋겠네요. 제목을 어떻게 바꿀까요? 네, 이 앞에다가 자연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삶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라는 거를 추가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 주제가 제목에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고친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 문단 수준에서 한 문단에 하나의 중심 생각만 있는가? 네, 한 문단에 하나의 중심 생각만 있네요. 첫째,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자 라는 다 에너지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둘째,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네, 다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내용이고, 네, 마지막 결론. 그래서 이거는 잘 되어 있다. 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네, 혹시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자, 둘째 부분을 한번 볼게요. 둘째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자, 여기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플라스틱은 값이 저렴하고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가요? 중심 문장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다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삭제하는 거 교정부 기억나시나요? 긋고 돼지꼬리 땡땡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X 중심 문장과 관련 없는 문장을 삭제한다. 그 다음에 문단 수준에서는 또 너무 긴 문장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너무 긴 문장은 없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했을 때 너무 긴 문장이 있나요? 네, 여기는 그렇게 긴 문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동그라미. 자, 다음 문장 호응이 잘 이루어지는가?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첫째에서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고 깨끗한 자연을 회복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뭐뭐뭐 한다면 뭐뭐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뭐뭐 하면 뭐뭐 했습니다 라는 거는 여기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하니까 호응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고쳐볼게요. 자, 에너지를 절약하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고 깨끗한 자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단어를 지우는 거니까 이렇게 그른 모양인데 줄이 바뀌어서 이렇게 써보고 회복할 띄고 수 띄고 있습니다 라고 고쳐볼게요. 네, 그래서 문장 호응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뭐라면 뭐뭐 할 수 있다 로 고친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글씨 쓰기를 바르게 했는가? 혹시 낱말을 틀리게 쓴 거 있었나요? 자, 여기 보시면 둘째에서 우리나라의 1인 단이라고 나와 있네. 1인 당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한 글자는 동그라미하고 옆으로 빼서 당 이렇게 고쳐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X 1인 당으로 고친다. 네, 그리고 문장과 낱말에서 지나치게 단정하는 표현,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이나 또 불확실한 표현은 없었는가? 지나치게 단정하는 표현이나 불확실한 표현은 없었는가? 네, 선생님 생각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지?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이 쓴 글을 이렇게 점검을 다 해봤다면 이제 다시 고쳐 써서 옆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고쳐 쓴 글에 전달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면 사진, 표, 지도, 그림 따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옆에다가 고친 부분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네, 자, 고쳐 쓴 글을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우선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네, 행복한 삶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행복한 삶 이렇게 바뀌면서 주제를 더 잘 나타내게 되었네요. 네, 그리고 또 바뀐 부분은 네, 여기 볼까요?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고 깨끗한 자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습니다.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인당으로 바꿨고 또 여기는 삭제를 했습니다. 플라스틱의 장점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문단과 관련이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쳐쓰기에서 점검한 부분을 고쳐봤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여기에 추가로 여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관련된 자료를 옆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절약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보시면 이런 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효율 등급이 몇 등급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 더 자세한 것은 월간 소비 전력량 나와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시간당 몇 그램인지 또 연간 에너지 비용은 얼마인지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유로맵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포장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2위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에 따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에는 61.97로 2위인데 2020년이 됐을 때 쭉 계속 올라가서 67.41kg이다. 그리고 여전히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더 줄이고 과잉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기업도 이렇게 포장용 플라스틱을 점점 줄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료까지 추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쓴 글을 교실에서 전시해보고 친구들과 바꿔 읽어보세요. 네, 교과서 295쪽을 펴볼까요? 되돌아보기.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다음은 글을 고쳐 쓰는 방법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봅시다. 고쳐 쓸 부분, 고운말이 사용하자는 주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네, 여기 글 수준에서 봤을 때 쓴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한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는 게 글 수준에서의 점검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문단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 네, 문단 수준이네요. 그럴 때는 여러분 문단의 차례를 바꾸어서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문단의 차례를 바꾸어서 흐름이 자연스럽게 고친다. 네, 다음 문단 안에서 중심 문장이 뒷받침 문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역시 문단 수준이네요. 그럴 때는 문단의 내용을 다시 읽고 문단의 중심 생각을 잘 나타내는 문장으로 고쳐 쓴다. 다음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이나 잘못 쓴 낱말이 있다. 네, 여기는 문장과 낱말을 합친 수준입니다. 그럴 때는 문장의 호응 관계를 고려해서 문장을 자연스럽게 바꿔주고 또 잘못 쓴 낱말은 교정 부호를 이용해서 고쳐줍니다. 문장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고치고 교정 부호를 이용하여 문장을 고치고 교정 부호를 이용하여 문장이나 낱말을 고친다. 네, 다음 읽는 사람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역시 문장이나 낱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읽는 사람의 흥미를 끌거나 이해를 돕는 내용을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에서는 글을 고쳐 쓰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